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거 영양소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들 배웠던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다시 상기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영양제나 보충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필수 영양소 뭐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하고 6대 영양소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물, 무기질, 비타민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체에서 수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수분은요, 몸에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의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세 번째, 영양소당 칼로리는 얼마인가요? 단탄지죠? 단백질 g당 4칼로리, 탄수화물 g당 4칼로리, 단백질은 지방은 g당 9칼로리를 냅니다. 그래서 지방만 9칼로리를 내고 나머지는 다 4칼로리를 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번째, 단백질 섭취 시기. 자, 단백질은요, 운동 후에 1시간 안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도 겸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BMI에 대해 설명하세요. BMI 뭐죠? 체질량 지수예요. 구하는 공식은요, 키에다가 몸무게의 제곱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게 BMI 수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몸에서 근육의 양을 따로 분할해서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의 제곱을 그냥 나누다 보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비만이라고 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여섯 번째, BCAA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BCAA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분지쇠 아미노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가 BCAA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얘네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스스로 합성해내는 게 양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이 BCAA, 가지사슬 아미노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일곱 번째, 필수 아미노산이란, 자,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면 8가지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도 있었지만 아까 좀 전에도 있었지만 내가 몸에서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영양소예요. 사용하기 부족한 영양소다 보니까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하는 아미노산이 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있었던 BCAA에 속해 있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5가지가 더 있어요. 자, 라이신, 메티오닌, 펠리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까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경우는 히스티틴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8개 외우면 좋고요. 최대한 외워서 가실게요. 최대한 외워서 가실게요. 잘 못 외우겠으면 위에 것까지라도 꼭 대답은 해주셔야 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어 생리기능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에서 섭취해야만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라고 까지는 무조건 대답을 해주시고, 기억이 좀 되시면 밑에 것까지도 대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8번째, 카르니틴에 대해 설명하세요. 카르니틴. 자, 카르니틴이랑 L-카르니틴 2가지가 있어요. 둘 다 조금 달라요. 자, 카르니틴의 경우에는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카르니틴이에요. 그래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해서 세포 내 지방산화가 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많이 기억해서 대답을 할게요. 자, 9번째, L-카르니틴에 대해 설명하세요. L-카르니틴은 조금 달라요. 아까는 이제 카르니틴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을 어디로 옮겼죠? 미토콘드리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였고요. L-카르니틴은 지방산을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섭취하면 지방산의 산화 촉진, 근육 활동 증가, 피로감 해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10번 글루타민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글루타민이 뭐냐면 젖산 및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젖산이랑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이제 젖산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통증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젖산과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글루타민입니다. 11번 글루타민산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글루타민산은 뭐냐면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몸에서 근육의 손실이 발생을 할 때 그거를 막아주고 합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이 글루타민입니다. 근데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0번 카보 로딩에 대해 설명하세요. 밑에도 글리코겐 로딩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카보 로딩이 뭐냐면 그 경기가 있을 때 아니면 뭐 훈련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지방량을 줄였잖아요. 줄였다가 이제 그거를 써야 되는 시점에 됐을 때 한 일주일 전쯤부터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줍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지방을 조금씩 쌓아요. 그래서 볼륨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카보 로딩이에요. 이런 역할도 하고 운동이나 시합을 나가기 직전에도 그 에너지 축적을 시켜서 이제 바짝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글리코겐 로딩입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방법, 보디빌딩의 경우 볼륨감을 올려주는데 이용되기도 하고요. 밑에 같은 내용이에요. 시합 일주일 전 훈련량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켜 탄수화물 저장량을 높여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어차피 몸에 탄수화물 저장할 때는 지방의 형태로 보통 저장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라고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13번 동화작용과 이하작용. 동화작용은 뭐죠? 근육을 합성시키는 거예요. 단백질로 근육을 합성시키는 게 동화작용이고요. 이하작용은 근육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화작용입니다. 단백질 합성이 동화, 단백질 분해가 이화, 두 가지 기억하고요. 14번 보충제의 필요성과 섭취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보충제는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했던 영양소로 근육을 합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섭취는 아까 운동 이제 직후 1시간 안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으시고 남성의 경우 30g, 여성의 경우 20g의 단백질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넘어가게 되면 단백질 합성하는데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15번 운동 전 카페인 섭취 효능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카페인은요, 그 각성 효과가 있어요. 중추신경을 각성하는 효과가 있어서 운동할 때 내 원래 신체 능력보다 조금 더 원활한 운동 능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뇨작용이나 또 뭐 있죠? 이뇨작용이나 불안감, 불면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섭취에는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16번 아르기닌. 아르기닌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아르기닌이 뭐냐면, 아르기닌을 섭취하게 되면 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요. 혈관 내벽에 있는 이제 노폐물들을 조금 이제 제거를 해주면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르기닌 성분입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아르기닌의 역할입니다. 자, 17번 DHA. DHA 뭐죠? DHA 지방산의 일종이야.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자, 이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고등어나 정어리나 참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DHA. 18번 DHEA. 이건 다른 거예요. 부신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여성에게 과다하게 사용하면 남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이 DHEA입니다. 자, 19번 글리코겐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글리코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혈액 속에 있는 당성분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시켜요. 어디에?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는 근육으로 보내서 근육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또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엔 글리코겐을 다시 혈액 속에 포도당의 형태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켜주는 다당류의 한 종류입니다. 20번 정상 혈당 수준. 자, 혈당은요, 정상 수치일 때 70에서 110 사이에요. 근데 이제 식후 밥 먹고 나서는 90에서 140의 사이를 왔다가 다시 2시간이 지나면 정상의 혈당으로 돌아가요. 그게 정상 혈당 수치입니다. 70에서 110, 식후 90에서 140.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다시 70에서 110으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네,
여기까지네요. 뭐 알고 있는 내용들, 뭐 글리코겐, 뭐 우리 뭐 BCAA 이런 것들 섭취하시는 것들 아는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아는 지식을 토대로 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